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앞 시간에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펌웨어 개발을 했습니다. 블루투스하고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구축해 놨거든요. 하드웨어 지금 회로 구성뿐만 아니라 아두이노에서 구동할 펌웨어까지 작성해서 집어 넣어 놨습니다. 이제 그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블루투스용으로 썼던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지 움직임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UI를 구성했습니다. 얘를 누르면 앞으로, 얘를 누르면 뒤로. 이름을 업다운을 했네. 여기서 볼 때 위아래니까요.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얘는 스톱. 그래서 각각의 그림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별도 센서를 쓰는 것도 고려를 해 놓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사용이 되는데 앞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LED 제어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블록의 반 정도는 동일한 걸 쓰고요. 센서 쓰는 거하고 여기에 5개 버튼에 대한 것만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센서 부분이 조금 블록이 좀 지저분하게 클 겁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센서는 전에 썼던 오리엔테이션 센서 있죠? 우리 나침판 또 스마트폰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했던 거, 그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앞으로 기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기르면 뒤로 가고 오른쪽이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또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누르는 방향으로 이걸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움직이고 뛰면 스톱. 누르고 있으면 움직이고 뛰면 스톱. 이런 식으로 하도록 이 버튼도 구성해 주려고 합니다. 쉽습니다.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수행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블루투스 불러내는 거. 물론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할 블루투스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나면 꼭 연결 해제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로그 쪽에 특별히 나가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일단 나는 이 앱에서 특별히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필요하면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내보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봅시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미 여러분이 앱 인벤터를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내가 뭐 디테일하게 뭐 어디에서 뭘 갖다 어디에 연결하고 이름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앞에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러니까 마이카 2020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해도 됩니다. 뒤에 숫자는 2학기 수업이라 집어넣은 거고요. 예. 그리고 화면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동일하죠. 예. 그리고 요게 쓴 게 있는데 요거는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썼습니다. 세 줄에 세 칸짜리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사용을 했고요. 이거 그림들입니다. 그림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6개의 그림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레프트, 라이트, 스톱, 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그림까지 들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 뭐한데 내 블로그에서 직접 받아가는 걸로 하기 바랍니다. 받아가기 바랍니다. 이 강의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거든요.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아니면 내 블로그에 와가지고 내 블로그에 와서 마이카라고 검색하게 되면 그러면 뭐 1902 로 돼 있는 글 읽게 되면은 거기에 이 그림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거기에 보면 아마 거기에 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이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만들어도 되고요. 일반 버튼을 갖다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버튼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할 때 그림 쓰기 뭐하면 일반 버튼을 갖다 놓고서 그냥 사용합시다. 나는 그냥 보기 좋아 그림을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는 버튼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클락 먼저 썼죠. 노티파이어 썼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피치 썼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갖다 쓸 겁니다. 일단은 아두이노가 서버가 돼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방향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센서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센서 부분은 맨 마지막에 테스팅해 보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됐을 경우요. 일단은 이 위에 버튼만 가지고서 동작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쓰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화면 구성은 이렇게 해주고요. 뭐 여기다는 자기 학번 이름들 적어주면 좋겠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 그림은 내 블록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버튼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 안 쓰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즉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의 뷰에 보면 이 화면 설계 이렇게 했죠. 이것들의 객체 이름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죠. 커넥트, 디스커넥트, 엑시트 이거 얘기하는 거죠. 버튼을 썼고요. 커넥트는 뭐였죠? 리스트 피커입니다. 리스트 피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블루투스 목록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리스트 피커 써야 됩니다. 그거 말고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리스트 피커 좀 특이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썼습니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아, 나 이름을 그 일관성 없게 했네. 그래서 업은 포워드로 했고요. 다운은 백워드로 했습니다. 요거. 업 다운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프로그래머 마음이지 뭐. 그 레프트 라이트는 레프트 예. 라이트는 요걸 집어넣어 줬고요. 스톱은 요 스톱입니다. 그래서 각 요 버튼의 이름, 버튼이나 그림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는 하고 요걸 디제이블 시켜 체크 풀어놔야 됩니다. 체크도 꺼버려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이거 이제 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속성창 있잖아요. 거기에서 꺼달라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켜져 있게 되면 센서에 따라 지가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동작을 하게 되니까 꼭 여기서 체크드 버튼 있으면 꺼버리기 바랍니다. 체크드 버튼 꺼주고요. 그 밖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클리어 버튼 클리어라고 지정을 했고요. 로고도 동일하게 로고로 했습니다. 전에 했던 거 불러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추가된 내용만 수정해도 뭐 작업을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블루투스 앱 있죠? 그거를 불러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세이브 에즈 다른 저장한 다음에 거기서 이 내용만 수정해도 됩니다. 블록도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구성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고요. 컴포넌트 이름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은 이걸 갖다 써도 되고요. 있으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버튼을 써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림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 사이즈는 가능하면 좀 작은 걸 쓰는 게 낫겠죠. 너무 크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앱 프레임 사이즈가 10메가까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메가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 해가지고는 뭐 잘해야 3, 4메가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혹시라도 여기다 뭐 효과음 넣고 말 집어 이런 거 하다 보면 커질 수 있는데 그때 10메가라는 제한이 걸린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거 리스트 피커 쓰는 것만 조심하고요. 여기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는 선택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케이? 뭐 전에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스크린 이니셜라이저 처음에 앱이 열렸을 때 초기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런 거를 음성으로 내보내 주어라 그 소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클락의 타이머를 갖다 멈춰버렸죠. 이거는 아직 블루투스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클락의 타이머가 동작을 계속 블루투스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블루투스 찾아야 되는데 열려있지 않으면 블루투스를 찾을 수 없다고 그때 LMS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로고 창에 나온다는 소리죠. 그걸 막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자마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블루투스를 설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블루투스 데이터를 확인하는 클락의 타이머를 스톱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결과입니다. 이해했죠? 앞에 했던 거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거 봅시다. 커넥트 버튼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리스트 피커 쓴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리스트 피커를 쓰기 때문에 버튼하고는 틀립니다. 버튼을 썼다면 커넥트 클릭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얘가 리스트 피커기 때문에 얘는 그 목록이 제시되고 목록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피커 얘를 누르기 전에 피킹하기 전, 또 피킹한 후, 즉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냐? 선택하기 전에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S자 붙었죠. 모든 블루투스 목록을 불러다가 여기 엘리멘트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목록에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동작됐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활성시키는 말 또 집어넣네.
이게 안 됐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목록을 제시합니다. 내게 꺼져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블루투스 목록을 불러다가 커넥트라는 객체 엘리먼트 구성 요소로 등록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켜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록이 쭉 제시되어 있으면 내가 마우스로 손으로 딱 이걸 터치하게 되겠죠. 터치했으면 그때 그 선택한 거 F2죠. 그래서 브루스 클라이언트를 커넥트 시킵니다. 뭐를 내가 리스트 피커에서 선택한 그 이름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잘 됐으면 if 물어보죠. 이렇게 눌렀는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하면 여기 선택을 하면 잠깐 기다립니다. 바로 착 넘어가진 않죠. 있는지 확인하고 걔가 지금 내 목록에는 등록이 되지만 누군가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록에 있는 거 오케이 찾아내서 연결을 시도하는 거죠. 얘가 연결을 시도하죠. 그래서 연결이 됐으면 그게 참이면 연결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동작한다 메시지 내보내고 그때 커넥티드 툴을 합니다. 요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화면상의 버튼들을 활성화시킬 건지 비활성화시킬 건지 그런 명령들이에요. 보면 알지만 특별하진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거 설명한 적 없죠? 이거 프로시저죠? 바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 뭐 있으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커넥트 버튼 리스트 피커라는 거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커넥티드입니다.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는데 먼저 이걸 하자니 이게 뭔지 모르고 헤맬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건 프로시저로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 true와 false로 되어 있는 거는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입력창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끌어다 배치하면은 여기 X라고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X 클릭하고 이름 넣어주면 됩니다. true와 false라고. 그리고 여기서 처리되는 내용은 즉 블루투스가 연결됐을 때 처리되는 내용은 일단 커넥트라는 버튼 enable을 꺼버립니다. 즉 이미 연결된 커넥트라는 버튼을 쓰면 안 되잖아요. 비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결 해제 디스커넥트는 활성화 시켜줍니다. enable을 활성화. 여기 아까 true로 보냈을 겁니다.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우리 이제 블루투스가 활성화 됐으니까 블루투스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클락에 있는 타이머 이네이블을 또 활성화시켜 줍니다. 낮이면은 동작하지 말라는 소리고 그냥이면 동작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온 게 true일 때죠. 네. 그렇게 해서 화면상에 나타난 버튼을 활성화시킬 건지 비활성화시킬 건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얘죠. 타이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프로시저 설명했습니다. 예, 디스커넥트 버튼입니다. 이건 연결 해제죠. 앞에서 우리가 LED를 제어하는 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모터, 아두이노의 짠 프로그램은 어떤 명령이 나가면 그 명령을 계속 반복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동작 수행하는 중에 내가 스마트폰이 아두이노와 연결된 블루투스를 끊어버리게 되면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전해준 명령을 기억하고 있고 블루투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그 명령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을 때는 블루투스 연결을 끊을 때는 제일 먼저 스톱하는 명령을 날려서 모터들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끊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이걸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내보내는 걸로.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결이 갑자기 끊어진 경우 이전에 내린 명령을 계속 블루투스는 아두이노는 수행을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비책은 세워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블루투스 연결을 끊을 때는 모터를 정지시켜라 라는 명령을 날려준 겁니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로그 그 히스토리나 메시지 나오는 거죠. 그거 지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때도 여기도 실제로는 스톱 명령을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기 빼먹었네. 여러분 여기에다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S 소문자 S 이거 날리는 명령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안 집어넣으면 이게 더 치명적이네. 블루투스를 끊는 것보다 내가 명령을 누르고 있다가 엑시트 눌러버리면 블루투스 제 닿지 않고 그냥 종료돼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꼭 S자 날려서 모터를 스톱시키는 거. 물론 없어도 큰 문제는 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짤 때 주의 대상이 뭐라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고요. 뭐 클리어는 특별한 의미는 없죠. 로고창의 내용 빈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메시지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디스커넥트 또는 엑시트를 할 때는 꼭 브루투스를 통해서 모터를 스톱시키라는 명령을 보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여기 추가해 주고요. 알았죠? 예, 그 다음은 클락에 들어있는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 단위로 정해진 그 블록 안에 있는 작업을 수행을 하죠. 내가 5초, 보통 기본값은 1초입니다. 5천으로 하면 5초에 한 번씩, 100으로 하면 0.1초에 한 번씩 내용을 작업을 수행을 하죠. 기본값은 아마 1초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스마트폰에서 누르는데 동작이 너무 느려 보인다 그러면은 이 타이머에 들어있는 인터벌을 갖다 숫자를 줄여버리면 됩니다. 0.5초, 500을 집어넣으면 더 빨리 반응합니다. 누르면 탁 반응합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브루투스 무선 통신하니까 조금 시간은 걸려요. 어쨌든 타이머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죠. 브루투스를 통해서 도착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크기가 0보다 크면 그때 그거를 화면에 표시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게 없네. 가만 있어봐. 이거는 도착한 것만, 예. 지금 우리가 앱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있는 모터를 제어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나중을 대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받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쓰려고 확장하려고 집어넣어 놨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먼저도 의미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브루투스를 통해서 도착한 리시브죠. 리시브 도착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쓰진 않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통신이 있죠. 오케이. 예, 로고창에 메시지 포함하는 게 프린트라는 프로시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설정 버튼 눌러서 인풋 집어넣은 다음에 이 이름을 텍스트 투 프린트로 바꿔줬고요. 이 내용은 특별한 거 없고요. 로고창에다가 메시지를 출력할 때 이전 메시지를 밑에 깔고 새로운 메시지를 여기다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시저입니다.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메시지를 필요에 따라서 주고받을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브루투스의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해서 연결했으면 브루투스가 준비가 되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또는 나중에 아두이노에다가 센서 같은 걸 달아서 그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죠. 그걸 일일이 보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로 거리 측정을 했는데 보니까 거리가 짧다. 그러면 아두이노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금 앞에 장애물과 이 마이카, 자동차의 거리가 몇 센치다 이런 걸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받을 때 쓰고요. 그런 메시지를 처리할 때 이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모션 버튼이라고 이름은 지정해 놨는데 아까 그 화면에 있었던 이것들입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스톱 이렇게 돼 있었죠. 이 버튼이 5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포워드. 포워드는 내가 여기 보면 터치 다운입니다. 여기서 내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F라는 값을 브루투스 아두이노한테 보내주고요. 아두이노는 그걸 받아서 모터를 앞으로 회전하도록 동작을 시키겠죠. 그리고 내가 버튼을 딱 띈 순간에 S자를 보내서 스톱을 시켜버립니다. 누르면 가고 띄면 멈춘다. 누르면 가고 띄면 멈춘다. 예전에 누르면 계속 가게 했더니 막 충돌하고 생 난리가 났었거든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한 겁니다. 백워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백, B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요. 누르고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죠. 딱 끼면은 S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겠죠. 레프트, 라이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동작이 되고요. 손을 띈 순간에 멈추는 거죠. 그리고 스톱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버튼을 띈 순간에 다 스톱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터치 업일 때 스톱 처리가 되는데 혹시 몰라서 잘못한 쓰레기가 들어가서 무선 통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한 FBLR 이 명령이 이상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대략 깨져서. 그래도 아두이노는 그냥 무조건 합니다. 걔는
아까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캐릭터로 잡았습니다. 한 글자만을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 메시지 중에 소문자가 하나 떴는데 그 중에 요 명령어랑 동일한 게 들어가게 되면 명령으로 인식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자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아두이노를 딱 놓고서 브루투스 연결한 순간에 또는 전원을 뺐다 낀 순간에 윙 하고 모터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브루투스 속에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저 명령이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좀 조심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저 S자는 그런 걸 대비해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모션, 여기 화면상 화면 가운데 애플은 가운데 들어있는 이거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결정하는 이 버튼들을 제어하는 블록들입니다. 네, 버튼 썼으면 버튼도 터치 다운, 터치 업 다 되는 거 알죠? 그림을 해도 똑같이 됩니다. 편하게 쓰면 됩니다. 클릭으로 했을 경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클릭은 안 됩니다. 클릭은 한 상태만 하죠. 클릭으로 옛날에 했었는데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자꾸 자동차 충돌을 이어나 교통사고가 심합니다. 요거 조심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모션 버튼 5가지.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띄었을 때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스톱 버튼은 혹시라도 가운데 센터 이거 얘기했죠. 모터 전원을 갑자기 껐거나 브루투스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을 때 자동차 윙하고 혼자 돌게 되면 얼른 끊어질 때는 아니구나. 앱을 연결했는데 모터가 자동차가 딴짓을 한다 할 때 S자를 한번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멈춥니다. 아마 멈춥니다. 여러분이 또 어떻게 꽂아놓고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예,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법인데 아까 그 디자이너에서 뷰어 기본적인 창 제시할 때 보면 가운데 쪽에 센서로 동작하는 체크박스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딱 터치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들어가거든요. 요 체크 표시가 됐을 때만 얘는 돕니다. 체크 표시가 됐을 때만 어디서 돌지? 하면서 센서 아까 동작하라는 말 했나? 그거 지금 내가 아까 명확히 확인을 안 했네. 예, 그래서 여기 센서가 동작이 되면 들어오자마자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아마 타이머에 들어 있었습니다. 타이머에. 그래서 딱 타이머가 매 시간이 센서를 체크하는데 들어가서 센서를 쓸 건지 체크되는 거 확인하고 체크되어 있을 때만 동작을 합니다. if 조건이 좀 지저분하게 길죠. 이거는 20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동작할 필요 없고 속도 제어까지는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울든 뒤로 기울든 오른쪽으로 기울든 왼쪽으로 기울든 20도씩 기울어지면 20도 이상, 20도 이내로 기울어진 건 다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20도 이상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어지면 그럼 이 내용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안에 있으면 무조건 스톱이 되도록 했죠. 이렇게 딱 돌아오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기울이면 앞으로 기울여 위로 들면 그걸 감지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졌으면 이 else 뒤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치가 이거보다 크면은 전진, 앞이네. 이거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은 후진. 그리고 롤은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20도 이상 기울어지면 L을 보내고 오른쪽으로 20도 이상 기울어지면 R을 보내서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이걸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놓고서 이렇게 이쪽인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굳이 나침반 프로그램을 짠 이유, 또 스마트폰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블록이 센서 값을 받아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그런 명령들을 만들어내는 놈입니다. 오케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복잡한 건 아닙니다.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이렇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요.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고요. 부등호 방향이나 숫자 값이 틀리면 엄하게 동작합니다. 부등호가 좀 뒤죽박죽이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요거 맞추면 됩니다. 오케이. 에러 코드. 이거는 오류가 발생됐을 때 메시지창, 로고창에다가 오류 메시지, 또 오류 코드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잘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날리면은 이거 에러 메시지 로고 창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만들어준 애가 바로 얘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은 뭐 시간이 날 때 교양업계 이것까지 또 내가 설명하면 안 되겠죠. 전공하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표시되는 내용. 에러가 발생됐을 때 로고 창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블록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끝까지 왔네요. 앱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죠? 예, 단순합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이미 단계별로 여러분이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면서 특별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좀 특이한 방식이라면 여기 방향 센서 쓰는 그 체크박스 썼다는 거 우리 요거 안 써봤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거죠. 요걸 누르게 되면 오리엔테이지 체크 표시가 들어가고 오리엔테이지 센서가 동작해서 스마트폰의 상태에 따라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요거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렇게 표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 표에다가 내가 그림들이나 버튼을 이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서 동작했습니다. 업히면 포워드 F라는 값이 날아가고 백워드 B, 라이트 R, 얘는 L이 나가죠. 이런 명령을 제어하는 겁니다. 또 이게 실수하지 말라고 터치 다운, 터치 업 두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르고 있을 땐 가고 뛰면은 바로 멈춥니다. 네,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방향 센서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방향 센서를 동작시키게 되면 이게 둘이 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블록 보니까 내가 그거 방지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많은 걸 고려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또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까봐 핵심적인 걸 좀 핵심적인 것만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킨 상태에서는 버튼 누르지 말고 눌러봤자 금방 멈춰버립니다. 왜? 방향 센서가 스마트폰이 수평이 무조건 S자를 보내거든요. 얘는 눌렀을 때만 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센서를 켰을 경우는 가능하면 핸드폰의 그 움직임만 갖고 제어될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면 바로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져갖고 핸드폰이 뒤집어져 있거나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자동차는 집어들어 막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원래 생각은 유튜브에 마이오라는 게 마요네즈 말고 마이오라는 그런 그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에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딱 붙여요. 로봇같이. 그래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외부에 있는 장치 로봇이 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흉내냈던 거거든요. 대신 우리 스마트폰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내 로봇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첫 시간에 했던 아두이노의 펌웨어 또 지금 얘기한 앱 프로그램 둘을 작성해서 연결시킨 다음에 그 동작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주소는 지금 설명한 내용들의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만들고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있는 건데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쉬울 거고요. 여러분 실력이 이제 학기 초에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교양 없는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뭐 그래요. 어쨌든 개뿔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비대면 수업이지만 나랑 한 10주 이상, 한 15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2시간에 걸쳐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아두이노하고 애플을 개발해서 그 동작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